아직도 현금 인출해서 주면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현금 뽑아서 자녀들 줬는지 아니면 내가 썼는지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괜히 현금 입출금 잘못해서 세무조사 당하는 일이 없게 해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건 꼭 보고 보세요. 오늘은 현금 입출금 내 맘대로 했다가 세무조사 받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뭐 하는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던 고객이 있었어요. 매달 700만원씩 현금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유추는 했었죠. 현금 찾아가서 자녀들 주려다 보다 하고요. 이분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어서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돼요. 누가 거래했는지, 언제 했는지, 금액은 또 얼마인지 등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때에는 보고 금액이 하루 5천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향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까 그분은 이런 제도를 아셨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계속 출금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잘하신 거죠. 1000만 원 이상씩 출금하다가 이상거래로 판단돼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하루 1000만 원 입금 또는 출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한 200만 원씩 나눠서 출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은행에서 출금한 거면 나눠서 하더라도 이건 합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씩 5번 출금을 하면 이건 보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점을 이용해도 마찬가지고 ATM 기기에서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은행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은행에서 800만원, 우리은행에서 700만원, 국민은행에서 900만원 이런 식으로 뽑으면 하루에 2,400만원을 출금한 거지만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걸리는 방법을 써서 자주 출금을 하면 세무조사를 피하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제도와 더불어서 의심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어서 은행원들이 고객의 거래가 의심이 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건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는 건데 보고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에 6개월 영업정지나 3천만 원 과태료 등을 낼 수가 있어요. 만약 몇백만 원씩 출금을 계속 하는데 직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기록이 되는 거고 보고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일을 하면서 의심거래 보고를 한 걸 사실 못 본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 출금하면서 이것까지 걱정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영상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현금을 뽑고 할 정도면 해당 은행에서 VIP일 확률이 높고 직원분들하고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의심거래라고 보고하고 그럴 직원이 있을까요? 아까 700만 원씩 계속 출금해 가는 분 그런 사례에서 잘못한 부분이 뭘까요? 만약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증법상 국세청이 이분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예금을 인출했어요. 그러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배까지도 납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분이 잘못한 부분은 일단 현금 출금할 때도 기록 없이 출금한 거예요. 생활비든 병원비든 비과세 되는 항목으로 기록을 해두면 700만 원까지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분은 소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남은 부분은 사용할 때마다 내역을 잘 남겨놔야겠죠. 근데 자녀들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사용하면 자녀들은 소명할 길이 없으니까 무조건 세금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출금을 해서 자녀에게 줬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일단 현금을 자녀에게 줬다고 하면 자녀는 어딘가에 쓰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 때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그 사업 중이다 라고 하면 이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자녀가 일한 기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다고 가정해도
부동산을 살 만큼 자금이 안 되면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증여세도 안 내고 있었다면 세금 폭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례에서도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차용증을 써서 대비하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차용증은 특별한 서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금, 이자 상환 방법, 또 작성일자, 이자 등이 담겨 있으면 돼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세금 걱정 없이 이 정도는 주셔도 돼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현금 입출금을 하실 때에는 1,000만 원을 넘기지 마세요. 그럼 일단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자녀가 사는 집 근처 은행이나 ATM 기기를 통해서 무통장 입금시키지 말고요. 웬만해서는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기록을 남기면서 자녀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고 또 목돈을 주실 때에는 차용증을 써서 준비도 해놓으시고 그래야 돼요. 이외에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어렵고 상담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안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또 만나요.